네, 얼마 전 한덕수 무소속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호남 사람 아닌 분들도 한덕수 후보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박구용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말 호남 사람들이 한덕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예. 네. 원래 스튜디오에서 모셔야 되는데 예, 이제 이동 중이시라서 오늘 저 네. 매불쇼 출연 있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아니 매불쇼는 직접 가시고 취재 편의점은 전화로 하시고 서운합니다. 아니, 일찍 말씀하셔야죠. 예, 어떻게요? 일찍. 좀 일찍 얘기했어요. 불주는 아주 일찍. 아이, 나는 광주사니까. 예, 네,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예. 근데 방금 질문하실 때 예, 호남 사람한테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예.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전라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 또는 전라도 광주 사람. 그래. 네, 또는 그러네, 진짜. 광주 사람. 순창이니까 순창 사람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예.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원래 호남이라는 표현은 교양 언어입니다. 교양 언어. 예. 원래 출발이 일상어가 아니고.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뭐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렇게 그쵸. 물어보지. 예. 호남이냐, 영남이냐. 예. 네.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네, 그건 일단 글 쓸 때나 쓰는 말이고 네. 옛날에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자, 지난 네. 2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한덕수 후보가 그 5.18 묘역에 갔어요. 그런데 네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네. 한덕수 후보의 첫 일정으로 5.18 묘역을 찾은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되게 간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걸 5.18을 자기의 정치적 욕심에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5.18을 이제 막 시작한 자기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5.18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예요. 네. 헌법상 보면. 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즉 5.17 신군부 내란에 대한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5.18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정확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18을 자기 정치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처음 온다면 한덕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이번 내란을 규탄합니다. 네. 이번 내란은 응징돼야 됩니다. 네. 이번 내란은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오면 돼요. 그럼 누구도 문 안 열어주지 않아요. 네.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온다는 것은 뭐죠? 그냥 지금까지 5.18과 관련된 피와 눈물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고 다르게 해석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간악한 수를 두었다. 그렇죠. 예. 아주 예. 잔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간악한 게 아니라. 간악한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잔인한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물을 피를 예. 아주 작은 정치에 아주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정치에 이용한다는 건 예. 잔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5.18 5.18 때 희생됐던 수많은 광주의 영령들이 그 지난 2일에 한덕수의 행보를 보고 정말 다시 나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당장 물러가라고 할 판이네요. 예. 12.3 내란 때 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광주 분들일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살아계신 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내 아들이 그냥 도청에 죽은 사람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 어머니들 어떻겠어요? 지금도 어떻겠어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발언 한마디 없이 네. 너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예. 그 12.3 내란 터지고 제일 먼저 광주에서 버스 20대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네. 먼저 서울로 가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네. 오신 분들이 광주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죠. 거의 다 되고 네. 호남 사람입니다. 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좀 뭐랄까, 제가 윤석열 씨하고 유사성을 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유아적이에요. 유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천동설이에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한덕수 천동설이 막 시작됐어. 그러니까 예. 보니까 예. 그게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5.18 국민 묘지가 네.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분노와 응직 모든 게 섞여 있는 그 장소에 와서 사랑을 누가 얘기해야 되죠? 한다면? 그러니까요. 누가 사랑을 얘기해야 되죠? 네, 그건 그날 죽어간 사람들이 마지막 외친 말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도청에서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죽어간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참 사람이 못됐어요. 못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 나 그 장면을 보고 예. 구토증이 나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구토증이 나와서. 근데 진짜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외치는 그 소리가 정말 진짜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거기 막 박해받는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론전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근데 그건 일도 먹히지 않는 수인데 그런 거를 촌스럽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분이 네. 평생 관료로 살면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료를 해온 거죠. 그런 자세로 관료를 해온 거다. 근데 이제 대통령까지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기가 차서 기가 차서 정말 그런 태도로 대통령까지 해보겠다라고 감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뭉치라 그랬어요. 뭉쳐야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구랑 뭉치자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대고 뭉치자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누구랑 뭉쳐야 돼요? 저희들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국힘을 용서할 수 있고 국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동의해요. 하지만 광주 사람들은 또는 5.18을 자기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인마 전두환과 명확한 거리를 두지 않는 정당과 뭉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반부터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비용적으로 만들어진 후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뭐 뭉쳐야 된다고 하니까 참 특이하네. 그러니까 특이하다. 자, 교수님 근데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사실 고향도 숨기고 관료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고향 전라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광주에 와서 5.18 매역에 와서 무슨 사랑하자 뭉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광주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본인이 나는 그 사람이 그 전주 사람인 거 뭐 좀 감추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연민의 정이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죠. 전략적으로 하니까. 대신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누구를 대표하려고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자기 이익을 찾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끝내야지. 무슨 지금 다른 사람을 국민을 대변하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대변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도 대변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거 비판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향을 숨겼다는 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저는 지금 관료들 중에 전라도 숨기는 사람 많다고 봐요. 지금도? 예, 그럼요. 지금도 많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자기도 대변할 수 없고 자기 고향도 대변할 수 없고 그러려면 국가를 대변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 고향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호남, 광주, 전라도라고 하면 박해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얼마나 취직할 때도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라도 출신 안 써. 예. 똑똑해도 전라도는 안 돼. 그렇죠. 똑똑하면 더 안 되죠. 고향이 전라도인데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 그러면 절대 안 써. 예. 네. 한덕수가 그래서 좀 멍청한 짓 하니까 내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봐주게요, 그냥 전주 숨겼다는 건 봐주자 이거예요. 그거 봐주자. 예. 자기 고향, 자기도 대변하지 못한 사람이 뭔 나라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하냐.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야? 저는 본인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모들은 반드시 그랬다고 봅니다. 참모들이. 예. 한덕수의 참모들은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을 거예요. 참모들이. 네. 본인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고. 네. 참모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보를 했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낙연 전 총리도 광주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장윤선 기자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끝났다.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다음 대선이 이 사람이 큰일을 못한다. 그래서 총선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나왔고 실패하면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맞아요. 제가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네. 교수님이 완전 예언가셨네요. 진짜 딱 그대로 됐네. 그때 안 나왔으면 지금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좀 뭉치거든요. 근데 그때 확인했거든 우리가. 민영배한테 처참하게 졌잖아요. 민영배 의원한테. 그렇습니다. 너무 민영배 세게 깨졌어. 민영배 의원한테 진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민영배가 나자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결단 진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인했죠. 제가 장윤선 기자님 그때 만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우리 그때 광주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 진짜 거기 따사로운 햇볕 맞으면서 인문학당 동구에 맞아요. 인문학당 거기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고도 한덕수 후보는 여전히 이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략 자체가 틀려먹었다. 구려. 예, 구려. 틀린 게 아니고 구려. 구려요, 구려. 틀린 것 정도면 모르겠는데 구려 그냥. 예. 또 하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주 사태.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는 광주 사태라고 썼습니다. 신문에도.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캠프에서는 순간 말실수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5.18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5.18 정신에 대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 실수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왜 실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광주 사태란 말은 원래 전두환 신군부가 사용한 말이고 그때 당시에는 방송도 사용했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게 세뇌돼 썼어요. 광주 사태라고. 다 썼어요. 그 당시에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부 쪽에서 사용하는 말에 동화돼서 멈춘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도요? 가끔.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때 그날에 멈춰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 그 당시 예. 광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광주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그랬어요. 네, 민중항쟁. 민중항쟁. 예. 민중항쟁을 하다가 네.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가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중항쟁 또는 민주화 운동으로 쓰는데 네. 대체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광주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더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두 표현 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신 광주를 강조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광주를 괄호 속에 넣고 써요. 실제로 왜냐하면 광주가 그때 외로웠지만 네. 그래도 전국 어딘가에서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만 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광주를 괄호 속에 넣어서 표현하거든요. 글을 쓸 때는. 예.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명명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끝없이 고민하고 아픈 마음으로 명명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한덕수. 40년 동안 네. 5.18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네. 가끔 방송에 나오면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 했겠지. 아이씨 뭐 이랬겠지. 예. 이래서 같아요. 네, 한덕수가.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진실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것도 이해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셔서 철학자셔서 그런지 예, 좀 넉넉하셔요. 예. 그래 봐주자. 그랬겠지. 그랬겠지. 때문에. 예. 40년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대통령 해먹겠다고 나섰으니 요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자기도 대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해요. 네. 평생 자기 고향 하나 대변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진짜 그 호남 사람들이 그 소위 이제 그 광주 전남 또는 광주 전남북의 저 시민들이 한덕수에 대해서 표를 단 하나라도 줄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 이낙연 씨 말했잖아요. 네. 이낙연 씨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아, 10분의 1. 네. 한덕수는 이낙연의 10분의 1 수준일 거다.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전라도 사람들한테 지역 호남 출신이냐 아니냐는 전라도 출신이 아니냐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면 골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골조는 광주 5.18 전라도의 아픔을 고통을 단순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냐 안 하냐가 그게 기둥이에요. 골조고. 예. 거기에 네. 그게 섰을 때 예. 호남 출신이면 예를 들어서 벽도 발라주고 벽지도 바르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벽지 정도 될 거예요. 건물 전체로 보면. 벽지 정도지. 예. 아니 지금 저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왜 지지해요? 그렇죠. 저 경상도 사람이고 대구 저 안동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광주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한 후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기둥이고 골조예요.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벽지 한 장 정도. 네. 예,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는 것은 네. 벽지 한 장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남 사람이라고 떠드는 것은 벽지 한 장 정도의 영향 수준일 것이다. 교수님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중심이 뭐냐. 그렇죠. 그게 뭐 광주냐, 뭐 안동이냐, 뭐 어디 대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80년 그때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서 싸웠던 시민항쟁, 민중항쟁, 민주화 운동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얼마나 지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게 기준이다. 거기에 보면 한덕수는 벽지 한 장 수준밖에 안 될 거다. 호남 사람이라는 것은 벽지 한 장도 안 된다. 예, 그 뭐가 중요하냐 출신이 어디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다 우리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호남 사람이면 그걸 지지를 더 하죠 이제. 네, 거기다가 호남이면 더 지지.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네. 호남 사람이다 그러면 한 3% 더 나오겠지 지금보다. 예. 3% 정도라니까요. 3%? 사실은 네. 전라도 사람들은 네. 5.18이 아니어도 억울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당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요. 예. 그래서 박정희도 대통령 만든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박정희가 첫 번째 대선 나왔을 때 네. 가진 자들의 편을 썼던 윤보선이가 예.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예. 전라도 사람들이 다 찍어서 박정희 처음에 대통령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투표 다 찍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자가 이제 돌아서 전라도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네. 진짜 우리가 역사 앞에 진짜 겸허해야 되는데 그럼요. 여전히 역사의식이 없이 모렴치하게 나와가지고 떠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세상에 저기까지 하다니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본인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집어던지고 대선 출마하고 5.18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예,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대통령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 12.3 내란에 네. 네 가지로 이 한독수는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1번 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왔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왔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여기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네. 만약 이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네. 적극적으로 저지했느냐 네 번째 소극적으로 저지했느냐. 네. 자, 적극적으로 저지도 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도 저지 않았으면 최소한 소극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왜? 그런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네. 나는 소극적으로 저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저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소극적 지지를 한 것이에요. 네.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최소한 소극적 지지 아니면 적극적 개입 두 사이에 하나 있다. 네. 따라서 이 사람은 형사재판을 받아야 된다. 형사재판 받아야 된다.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예. 12시 반에 예. 한덕수 이낙연 둘이 만나요. 예. 예. 반 이재명 텐트. 예. 전남북이 같이 만나네. 예? 좋네. 진짜 한덕수 좋아. 이낙연 12시 반에 점심 같이 먹는데요. 예,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좋아요? 네, 좋아. 한 번에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확인 사살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한 번에. 예. 이 사람 빅텐트란 텐트잖아. 텐트. 예, 텐트. 텐트는 임시로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임시로. 그런데 국민이 너무 간절해서 합치라고 합치라고 국민이 명령을 내릴 때 그렇게 해서 합쳐지면 효과가 나요. 그렇죠. 근데 국민은 지금 너희들 내란 책임져라. 그렇습니다. 이낙연은 지난번 대선의 패배의 주요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든 사람, 만드는데 주요 임무 종사한 사람, 윤석열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호남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호남을 왜 이렇게 더럽혀요, 이 인간들이? 호남을 더럽히고 있네, 진짜. 마지막에 흥분이 되네. 네.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밥을 먹든 뭘 하든. 장윤수 기자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곧 그렇게 됐거든요. 네. 나이가 오늘 점심 먹는다고 하고 그것도 둘이 만나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한덕수 총리야
저기 뭡니까 평생 관료로 살았고 뭐 기득권 편에 무슨 호남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한덕수의 고향은 하버드 이고 싶을 것이다. 미국이면 좋겠어 고향이. 제가 아니 이 사람들은 네. 이제 철학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어렵긴 한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이 사람들은 국가를 예. 운명 경무원체로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국가도 회사 같이 봐요. 회사. 아. 예.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도 하나의 회사예요. 예. 미국도 회사고 일본도 회사야. 예. 아 이게 천하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예.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직하면 되는구나. 예, 왜냐하면 국가를 사회로 보기 때문에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참. 이게 한덕수하고 저 부총리였던 사람 누구죠? 부총리? 최상목. 예? 최상목. 최상목 같은 사람들 예. 자당적인 예.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정치부 정당 그 출입할 때 네네. 이낙연 총리가 네. 고향이 전남 영광이니까 민주당을 하지. 네. 저 사람 그렇죠. 딴 데였으면 100% 새누리당 가서 정치할 아니 뿐이다. 전두환 천명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전두환. 그래서 저는 예. 인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남 사람이라고 나중에 쓸 때 그런 사람 쓰면 안 돼요. 호남이 중요하게 예, 인사가 중요하다. 네, 인사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전 정부들을 저 민주당에서 항상 이거 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온 거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그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네.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어디 출신이냐 이게 의미가 없고 그렇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냐 철학이 있냐 그게 1번이야 되잖아요. 그게 1번이야. 예. 그거 보고 사람을 써야지. 네. 저 사람 뭐 그 광주 사람이니까 영향력 좀 있겠지. 이렇게 네. 판단하면 큰일 난다. 또 그렇죠. 망한다. 네. 예. 아 우리 교수님 언제나 시원시원하셔가지고 교수님의 그 시원한 웃음소리가 너무 탐납니다. 네. 교수님 다음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똑바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화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은 이미 죽었는데 산 것처럼 돌아다니는 좀비들의 바이러스가 지금 저 윤석열 좀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비 바이러스 잘 우리가 퇴치하고 예.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서 예. 그때 만나기로 합시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5.18 때 광주 가니까요. 예,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